네, 카카오페이 2025년 2분기 실적, 이거 정말 눈에 띄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2,383억 원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8.5%나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외형 성장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93억 원. 두 분기 연속 흑자 달성했고요. 특히 저는 그 사용자 한 명당 월 평균 거래액, ARPU라고 하죠. 이게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네, 외형만 보면 분명히 성장세가 뚜렷한데요. 근데 동시에 좀 봐야 할 게, 비용 문제예요. 영업비용도 만만치 않게 늘었어요. 2,290억 원으로 작년보다 한 18.8% 증가했거든요. 비용 증가는 뭐 성장을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융 서비스 확대하려면 마케팅도 해야 하고 자회사 성과 연동 비용도 들고 하니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특히 그 기타 비용 항목 증가율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무려 72.2%나 급증했거든요. 주로 금융 자회사 관련 비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 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 그 매출 15에서 20% 성장을 넘었는데 하반기 대출 규제 같은 것 때문에 목표를 안 올렸다는 점 이거는 좀 글쎄요 성장이 계속될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하죠. 그래도 사용자들이 카카오페이를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월간 활성 이용자 중에 매일 들어오는 이용자 비율, 그러니까 DAMAU 비율이 26.9%까지 올라왔고요. 또 사용자 한 명당 월 평균 거래 건수, ATBU도 69건, 거의 37%나 늘었어요. 이건 사용자들이 진짜 더 자주, 더 깊이 쓴다는 거잖아요. 네, 뭐 사용자 활동성 지표는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카카오페이 증권 성장세가 정말 대단해요. 2분기 주식 거래액이 23조 5천억 원, 작년보다 2배 이상 뛰었어요. 월 거래 고객 수도 1,000만 명 넘었고요. 이걸로 벌써 3분기 연속 흑자래요. 증권 부문 성과는 네,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근데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해요. 최근 시장 상황 덕을 본 건 아닌지 아니면 뭐 해외 주식 프로모션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좀 미지수고요. 월 신규 계좌는 계속 늘고 있다지만 실제로 꾸준히 거래하는 활성 고객 비율은 아직 30에서 35%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중장기 목표라는 70%까지 올리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대출 서비스 거래액 증가는 좀 주춤해요. 6% 증가에 그쳤고 6월부터 대출 규제 영향도 있다고 하니까요. 금융 서비스 전반의 성장이 다 같이 가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새로운 성장 동력 찾으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결제 쪽. 여기 잡으려고 8곳의 VN사, POS사들이랑 제휴를 맺었고요. 2027년 말까지 월간 RPU 1,000만 명, 월간 ATPU 1억 건. 와, 목표가 상당히 크단데요? 네, 목표는 정말 야심차죠. 근데 그 오프라인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 목표를 진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VN사나 POS사랑 제휴 맺는다고 바로 사용자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물론 쉽진 않겠죠. 그리고 알리페이랑 협력하는 거나 뭐 전 세계 마스터카드에서 NFC 결제 지원하는 거, 현재 할인 정보 주는 미니 프로그램, 또 보야저 서비스까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자들한테 먹힐지 또 이게 진짜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카카오페이 하나로 결제부터 할인 정보, 예약까지 다 할 수 있다면 정말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쪽도 성장이 괜찮아요. 광고나 카드 추천 같은 거요. 이쪽 매출이 45%나 늘었대요. 특히 그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는 효율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나 카드 중개는 이제 막 크는 단계니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AI, 페이아이라고 보험 진단해주는 AI 서비스 나왔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이걸 앞으로 금융, 결제 전반으로 넓히고 또 카카오 AI 에이전트랑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AI 서비스라면 이건 정말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는 분명 잠재력은 크죠. 근데 이건 아직 정말 초기 단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 진단 외 다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또 말씀하신 카카오 AI 에이전트랑 실제로 딱 붙어서 돌아가려면 특히 그 AI 에이전트 안에서 결제까지 그냥 쭉 이어지게 만드는 그 비즈니스 로직 결합. 이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풀어야 할 게 많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당장 실적을 확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카카오페이가 2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줬고 또 결제, 금융, 플랫폼의 AI까지 여러 방면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늘어난 비용 부담, 그리고 하반기 대출 규제 같은 불확실성, 또 치열한 경쟁 환경,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그 야심찬 목표들을 다 이루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성장을 위한 투자와 미래 불확실성 사이에서 앞으로 카카오페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